Welcome to the GPX tutorial series. 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GPX 튜토리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 유의 언어는 헤이젠 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번역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거나 모든 경우에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GPS를 이용한 PVPK 모델링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 생리학자와 생리학 스케줄, 관리자, 애드민, 예측자 프리딕터, 가져오기 및 실행 모드, 그리고 특히 최적화에 중점을 둔 다른 튜토리얼을 먼저 학습하셔야 합니다. PVPK 모델링의 예시로 토브라마이신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입력 파라미터를 설명한 후 PVPK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브라마이신은 log P가 약 -5로 매우 친수성이 강한 화합물이며 pK가 약 6에서 시작해 9까지 이르는 5개의 강염 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용해도가 높고 투과성은 매우 낮으며 여기서 투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액 대 혈장 비율은 약 1.5로 예측되며 혈장 내 비결합 분율은 약 92.5%입니다. 이 모든 특성들은 인실리코 특성으로 ATMID Predictor 버전 11에 의해 예측된 값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는 이 특성들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시 자체가 꽤 길기 때문에 여러 자산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PVPK 모듈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실험 데이터입니다. 이 예시에는 G의 IV 볼루스 데이터 60mg per kg 한 세트, 그리고 개의 IV 볼루스 데이터 3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의 경우에는 5mg per kg, 10mg per kg, 20mg per kg의 용량이었습니다. 모든 개의 체중은 20kg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IV 데이터 두 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IV 볼루스 체중 1mg per kg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IV 인퓨전 1.5mg per kg 용량이었습니다. 14살의 젊은 피험자에게 투여되었으며 체중은 66kg이었습니다. 이제 GPX로 돌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전에 만들어진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데이터를 보면 G, 개, 인간의 IV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종 스피시스별로 묶었고 때로는 한 종에서 여러 용량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G의 경우에는 용량이 하나뿐입니다. 인간은 2가지 용량이 있고 개는 3가지 다른 용량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각 종마다 실험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G를 보면 한 세트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를 보면 3가지 다른 용량이었기 때문에 3세트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면 2세트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아래에 각 종마다 투여 용량, 주입 유형, 체중을 명시했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곳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합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구조와 용해도, pK, LOGP, 투과성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소 동역학이나 수송체 동역학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화합물은 매우 친수성이 높아서 그로 인해 대사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부 수송체가 관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송체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는 투과성 제한 조직과 조직 내외로의 수동 확산을 나타내는 특정 PSDC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투여에 관해서는 우리는 단 두 가지 제형만 있습니다. 맞죠? IV 볼루스와 IV 주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여 스케줄을 위해 여기에 이것을 입력했습니다. 투여를 위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하는 각 투여에 대해 말이죠. 이제 생리학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각 종마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들 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구획 PK를 설정해 줍니다. 만약 생리학 기반 모델링을 사용하고 싶다면 각 종마다 생리학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리학은 종의 체중, 인간의 경우에는 성별과 나이까지도 구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2kg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G를 생성하고 그 체중을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제 각 생리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생리학 생성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구 흡수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위장관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 열었을 때 관류 제한 조직 모델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PVPK 다이어그램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로 전환하고 싶다면 이 버튼 즉 투과성 제한 모델을 클릭해야 합니다. 뒤의 경우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생리학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G이지만 각각 이름을 다르게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생리학은 AT 포인트 232kg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는 같은 이름의 Permeability Limited라는 확장자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관류 제한 조직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델이 패케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때 기본 모델입니다. 그리고 관류 제한 조직 모델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이 특정 PSDC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는 이 값이 0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특정 자산들을 미리 만들어 두었고 이 값을 최적화한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이 녹화가 끝난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생리학과 용량의 조합에서는 관류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제한된 조직 모델에서는 이 PSTC 값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조직 유형들, 즉 KP 청소율, AP클, PSTC, 조직 내 자유분율 등과 부피, 혈류, 림프, 부하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표는 각 조직과 관련된 모든 매개 변수를 보여주며 이는 생리학과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여기서 KPS 계산을 클릭하며 현재 조직 모델, 유형인 관류 제한 모델을 기반으로 KP가 계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동성 제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여기 PSTC 값들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청소율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조를 가져올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간을 선택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 기반 예측은 때때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화합물의 경우간 청소율이 전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비록 간 청소율이 예측되긴 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삭제하고 신장 청소율만 남겨두었습니다. 구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요. 가져오기 시에는 표준 기본 방법인 FUP 곱하기 GFR 분액 결합 혈장 곱하기 사구체 여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제 수동적으로 여과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청소율을 조정하고 투과성, 제한 조직에서 남아있던 값을 삭제한 후에는 표 아래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관류 제한 조직과 투과성 제한 조직에 대한 KP 계산 및 FUT 계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자유분해 계산을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으며 KP 기반 루카셰바 버전 1이 최신 방법이고 이것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투과성 제한 조직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설정이나 기본값이 있습니다. 따라서 플란 엑스트레이 셀룰라리 기본 KP 방법이고 세포의 농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루카셰바 버전 1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이 화살표 중 하나를 클릭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과성 제한 조직의 경우 세포의 농도에 대한 기본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루카엑세스 버전 2로 세포 내 농도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전 방법입니다. 이 표 아래에는 정상 상태 분포 용적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NKPS 방법과 전신 청소율을 기반으로 계산된 분포 용적으로 2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청소율 중 일부를 합한 값입니다. 요즘에는 반감기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직별 매개 변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생리학적 매개 변수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당연히 효소나 수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중 하나를 클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신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매개 변수들입니다. 여기에서 신장 청소율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FUP 곱하기 GFR을 사용하지만 다른 청소율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급 옵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건드리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매우 숙련된 BBK 모델러라면 고급 옵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옵션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정이 모두 만족스러우면 이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자산을 한데 모읍니다. 맞죠? 여기에는 투여량과 생리학이 있고 이제 생리학 스케줄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약동학 모델을 구획 모델에서 생리학 기반 모델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델을 변경했고 현재로선 중요하지 않은 세포 간 투과성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이 시뮬레이션을 모두 설정하면 관류 제한 조직 모델과는 정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이 아마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RAD로 돌아가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두 번째 레코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레코드는 투과성 제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관류 제한 조직 모델과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동일한 그래프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쌍에 대한 집단 추정치로 이동해서 연령 관련 생리학을 위해 동일한 G의 생리학을 생성하고 약동학으로 이동하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이전 실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인 관료 제한 조직 모델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경우 PSTC가 없어야 합니다. PSTC는 투과성 표면적 곱으로 각 세포의 표면적에 곱해집니다. 이것은 고급 PPK 교육의 일부이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수치를 이용해 말씀드린 대로 세포 표면적을 기반으로 각 세포로의 수동 확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IV 데이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전임상 종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IV 프로파일의 형태를 바탕으로
관류 제한 조직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면 이 매개 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매개 변수를 대략적인 값에서 시작해 최적화했고 최종 반복에서 4.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로 전환하겠으며 여기에서 특정 PSTC를 사용하도록 클릭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이 최적화된 값을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KP 값을 계산할 것이고 다시 간 청소율에 대해 0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류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입니다. 이 매개 변수들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포 용적이 계산되고 여기에서 전신 청소율과 반감기가 계산됩니다. 이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학 스케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이 투과성 제한 확장을 가져야 하므로 시뮬레이션의 조합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요량입니다. 당연히 동일하고 쥐도 한 마리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 전환할 때는 구획 모델이어야 하고 생리학 기반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경고 메시지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러 변경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완료를 클릭하고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찰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가 정말 잘 일치하는데 이는 이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과 특정 PSTC가 이 컴팩트에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최적화된 PSTC를 G데이터에 적용하고 이를 DOC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투과성 제한 조직과 G데이터에 대해 최적화된 특정 PSTC의 조합이 개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일한 PSTC와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을 인간에게도 적용하여 인간의 IB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제 다시 생리학 메뉴로 가서 이번에는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Create per Physiology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동학, 즉 PBK 플러스로 이동하겠습니다. RAD 예시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여기에는 관류 제한 조직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투과성 제한으로 전환하고 RAD에 대해 최적화했던 동일한 특정 PSDC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특정 PSDC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 계산을 합니다. KPS, 간 청소율은 0으로 설정하고 이 KPS와 혈장, 내 비결합 분율 계산에는 기본 위장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더코의 분포 용적이고 이것이 전신 청소율입니다. 이제 다시 생리학적 스케줄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 스케줄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구획 모델에서 생리학 기반 모델로 완전히 전환한 후 이 모든 변경 사항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10mg 용량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저장한 다음 20mg 용량에도 적용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용량의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 일치하고 하나씩 실행할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실행 run 메뉴로 가면 세 가지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과 PSDC 그리고 G레트에 맞춰 최적화된 PSDC가 정맥주사 IV 데이터에서 개덕 데이터에도 잘 작동하므로 이제 인간에 대한 예측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생리학
physiologist로 가서 인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 인간을 선택하죠. 이 피험자에 대한 정보는 이미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피험자에 대한 생리학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동학, pharmacokinetics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투과성 제한 조직 모델로 전환하고 GRAD, PSDC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값은 554,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고, 그런 다음 이 특정 PSDC를 사용하도록 여기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KPS 계산, Calculate KPS를 클릭하면 여기서 간 청소율, Liver Clearance 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할 만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 간 청소율이 있고 선형 청소율 리니어 클리어런스를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추가하면 됩니다. 또는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나 수송체가 있다면 이 표들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이 생리학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PS Psychology Schedule로 이동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시뮬레이션스로 가서 이건 1mg/kg 인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구획 컴파트멘털 기반에서 생리학적 physiologically based로 전환하고 이 옵션을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변경 사항을 수락합니다. 자, 이제 IV 볼루스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네요. 완벽하진 않지만 순수 예측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근접합니다. 이제 다른 IB 주입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14세 66kg의 더 어린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피험자에 맞는 생리학 정보를 생성해 봅시다. PEPK 플러스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permeability limited tissue,로 가겠습니다. 4.5445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승을 곱한 4 PS specific PSTC를 입력하고 use specific PSTC를 켜겠습니다. 그리고 KPS를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 청소율, liver clearance 이 없어도 괜찮고 실제로 없으니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이 피험자의 분포 용적 volume of distribution과 전신 청소율 systemic clearance 그리고 반감기 have time입니다. 모두 확인했고 이제 이 설정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피지올로지 스케줄로 이동해서 더 어린 피험자를 선택하고 모든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후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이 피험자도 선택하겠습니다. 이 피험자에게는 체중 1kg당 1.5mg의 정맥 주입 IV infusion이 투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compartmental에서 physiologically based로 전환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설정이 완료됩니다. 아마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각종 스피시스마다 시뮬레이션 길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데이터가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수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뮬레이션 길이에 신경을 써야 하며 여기에서 그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곡선을 얻기 위해 출력 빈도, output frequency를 변경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두 스텝마다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이즈가 많은 곡선이 보일 때 질량, 밸런스, 허용오차, tolerance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이 피험자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볼 수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Cmax가 약간 과소 예측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실리코 데이터 기반 최초 인간 예측임을 감안하면 괜찮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PSDC를 최적화합니다. 아주 좋은 예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다른 것이 있습니다. runs 메뉴에서는 모든 종류의 조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실행 이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실행한 모든 시뮬레이션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최적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 PSTC를 최적화했고 그 전에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실행 이름 run names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만든 모든 실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다시 시뮬레이션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게 덕을 같은 그래프에 표시하고 싶다면 덕 5를 선택하고 3마리 개를 모두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3마리 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개에 대해서만 모든 용량을 포함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GPX에서 PVPK 모델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좋은 미리 보기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